아니. 모공 너무 넓어. 모공 너무 넓어. 진작에 했어야 됐어. 헬스는 여름에 바짝 해도 되지만 모공이 넓은 건 365일 내내 신경 쓰이게 되는데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올라오면 수정 화장을 하더라도 여름철 땀으로 인해서 파운데이션이 다 녹아내리고 또 큰 모공에 그게 또 끼게 되고, 그래서 유독 여름철만 되면 넓은 모공, 큰 모공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수많은 레이저 장비 중에서 모공 모드를 갖고 있는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모공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넓고 긴 모공, 그 유난히 동그랗고 큰 모공, 아니면 뭐 패인 모공, 늘어진 모공, 굉장히 모공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내 피부에 꼭 필요한 레이저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MH 클리닉에서는 토탈 레이저라고 해서 개인의 피부 타입 그리고 피부 컨디션에 따라 그때그때 모공 레이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 피부 타입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홍조가 굉장히 심해요. 피부가 살짝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남성 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팩을 해서 그런지 좀 넓고 긴 모공, 좀 움푹 파여진 모공, 큰 모공이 좀 스트레스여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너스 비바 시술을 받으면서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들을 원장님께 시술을 받으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취를 끝내도 되지만 저는 이 랩을 씌우면 마취 크림이 좀 더 잘 흡수가 되다 보니 좀 크게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좀 더 덜 아픈 느낌? 그게 들어서 저는 항상 마취 크림을 바른 이후에 랩핑을 해줍니다. 마취 크림을 닦고 원장님이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여기가 에너지고 여기는 에너지가 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 에너지랑 에너지가 나가는 시간을 조절해서 들어가는 깊이나 통증의 정도, 그리고 뭐 흉터를 재생시킬지 아니면 피부결만 깨끗하게 재생할지, 이런 것들을 얘네를 통해서 조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공이 좀 있으시네? 크다. 엄청 넓어요. 그러면 조금 모공 흉터 위주로 들어갈게요. 많이 안 아프고, 저는 마취크림 안 바르고도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 정도. 안 아프네요. 심지어 이게 조금 센 모드예요. 지금 이제 모공이 조금 넓으신 편이라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강한데도 한 요 정도? 이게 거의 가장 아픈 정도고, 이런 데는 조금 약하게, 여기 좀 모공 넓고 코 이런 데는 조금 강하게 들어갈게요. 네. 이제 코 옆에 이런 데가 사실 되게 많이 신경 쓰이고 제일 잘 넓어지는 부위인데, 이제 요런 부위를 커버할 수 있는 레이저가 많이 없어요. 이제 요런 데 있잖아요. 굴곡지고 이런 데가 잘 없어가지고. 근데 얘는 되게 침 자체가 이렇게 미세하게 들어가는 침이 아니라 스캐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굴곡에 딱 맞춰질 수가 있거든요. 모공이 사실 넓어도 약간 붉은기가 다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얘네는 붉은기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레이저라서 하시면 붉은 것도 호전되고 약간 이런 모공들이 좀 촘촘하게 메워지는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진짜 할만하시죠? 네. 진짜. 피부에 주는 자극 자체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살짝 각질이 일어나는 정도? 아주 딱지가 심하게 올라오거나 진물이 나거나 이러진 않으시거든요. 하고 나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화장도 바로 화장 바로 가능하신데 되도록이면 당일은 피해드리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지금 얘가 스캐닝을 하면서 피부 안에 아주 미세하게 홀이 열려요. 그래서 피부가 한 24시간 동안은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좋은 앰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잘 맞는 것들로 촉촉하게 보습해줘서 침투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클렌징 할 때도 너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면 클렌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각질 사이에 다 메이크업이 끼워서 오히려 가벼운 메이크업, 각질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는 가벼운 메이크업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 사실 3번은 하셔야 돼요. 한 번 해도 좋아지긴 하는데 저희가 무조건 3번은 권해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한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깨끗하게 쫙 조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과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켜졌죠? 네. 자, 하나, 둘, 셋. 이 정도 어떠세요? 괜찮아요. 붉은기 며칠 가셨어요? 붉은기요? 네. 그 당일날 다 빠졌어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더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거의 몇 시간 이내로 다 없어지시긴 하거든요. 약간 응. 그 오돌토돌한 건 아니고 슥슥거리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얘가 모공 안에 있는 모낭 안까지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데가 조여지면서 가려운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제 간격 같은 경우는 2주에서 4주 사이인데 사실 3, 4주에 한 번 오시길 권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3번 정도 한 사이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상태나 모공 상태를 봐서 한 사이클을 더 하실지 아니면 그 사이클을 종료할지 그렇게 판단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레이저 가지고 깐달걀처럼 표현이 가능해질까요? 이거를 사실 원래 영숙쌤은 좀 모공이 넓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3번씩 3사이클 정도는 권해드려요. 완전히 조금 안 보이게 되려면 매끄러워지려면 이런 데 좀 큰 모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의 저 정도의 여자분들 같은 경우 약간 요런 데랑 이런 데 모공이 좀 눈에 띈다 이런 분들은 한 사이클만 하셔도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좀 피부가 유리알 같다, 깐달걀 같다 이런 느낌 드시거든요. 근데 모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공이 좁아지면서 점으로 변하기 때문에 요철이 안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점점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모공이 좀 작아지긴 했는데 맞아요. 총 3회 정도 시술을 받았고요. 이런 피부 요철들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피부결이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일단 큰 모공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화장을 하더라도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많이 끼이는 현상이 좀 덜해졌고요. 피부 표현이 좀 매끄럽게 돼야 된다고 하나? 그래서 유리알 피부가 어떤 건지 좀 알게 된 그런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강한 모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있었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또 불금증이 오래 가진 않기 때문에 오전에 시술을 받았다면 저녁에 집에 귀가했을 때 불금증이 좀 다 가라앉을 것 같고요. 이틀 차에서 3일차 되는 날에 굉장히 좀 많이 가려웠어요. 근데 그게 좀 미세하게 각질이 살짝 일어나는 거지 그걸 또 뜯어버리거나 아니면 손을 긁게 되면 오히려 상처가 남게 돼서 비너스 비바를 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자극이 심하더라도 좀 가려움증이 있더라도 무작정 긁면 좀 안 된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레이저 열로 인해 항상 시술을 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보습크림 또는 수분크림으로 마무리를 하셔서 충분히 수분감, 보습감을 유지해서 피부가 더 이상 건조해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피부 고민이 있을 때 무작정 이 레이저가 좋다, 저 레이저가 좋다, 이 레이저가 나한테 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내 피부 타입, 내 모공의 타입, 늘어진 정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시술을 받으셔서 조금 더 깨끗한 피부, 건강한 피부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막 진짜 팩도 엄청 많이 하고 코팩 많이 하면 이런 모공 생겨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 모공 있죠. 이렇게 큰 거. 맞아요. 코팩 많이 하면 이런 거 생겨.